당신은 아침마다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묵직하고 약간 후들거리거나 종아리가 조금 저린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자세가 좀 잘못돼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가 되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으로 꾹 짚고 힘껏 밀어야 일어설 수 있나요? 혹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릎이 뻣뻣하고 종아리에 힘이 빠져서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경우는요.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약해지는 걸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의 힘이 줄어든다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돼 온 과정의 결과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조금씩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단순히 유연함을 잃는 게 아니라 지팡이나 보행기, 심지어 침대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강과 같습니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흐름도 멈추죠. 다리도 똑같습니다. 혈액과 영양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어도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와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즉 하루의 첫 번째 식사,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50세 이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요. 혹시 제가 한 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처럼 다리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대학병원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심장이나 간 신장 문제로 온 게 아니라 예전처럼 서 있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걷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말이죠. 원인은 뼈나 관절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식사에 있습니다. 한 분은 박성민 68세라고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던 분입니다. 예전에는 산도 잘 타고 하루 종일 걸어도 거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침마다 다리가 내 몸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은 뻣뻣하고 저리고 걸을 때 비틀거릴 정도였죠. 그냥 나이시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현관 앞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는 진심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내 다리를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검사 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리 근육이 근감소증 살코피니아 때문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간신화산 신간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아침을 거르거나 잘못된 음식으로 시작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79시간 동안 잠을 자면 몸은 긴 시간 공복 상태가 됩니다. 그때 에너지를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가 다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년층에게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혈액순환, 골밀도, 기억력, 수면의 질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어제보다 무거운 다리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원인이 바로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몇 주 안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왜 올바른 아침 식사가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고 균형을 잡게 하고 넘어질 위험을 70% 이상 줄여준다는 최근 의학 연구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운동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하루의 첫 끼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박성민 씨가 아침 습관 하나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씨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때 그 다리로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일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후들거리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공원 산책할 때 아이들 도움 없이 제 발로 걷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아침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조금씩 천천히. 그날 이후 박 씨는 아침마다 자신이 먹는 것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바꾸지 말고 단지 적절한 때와 올바른 영향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3주 동안 그는 마치 몸이 아침마다 다시 깨어나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노년기의 몸은 7, 8시간의 수면 이하 상태 차타보릭 스테이트에 들어갑니다. 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자기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죠.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를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달걀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B12, 콜린, 그리고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8주 동안 매일 아침 달걀알 2개를 먹었을 때 먹지 않은 사람보다 다리, 근육 힘이 3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원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달걀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드렸죠. 삶은 달걀은 적당히 먹으면 해롭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때가 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며칠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침에 걸을 때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생략적으로 완전히 맞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 몸은 스스로 근육을 분해하는 걸 멈춥니다. 이건 약이나 격한 운동 없이도 노화성 근감소증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박 씨에게 한 가지를 더 권했습니다. 이번엔 치아시드 넣은 오트밀릭을 드셔보세요. 박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트밀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천연 처방입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함께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칼륨까지 보충됩니다. 이 조합은 말 그대로 다리 회복 레시피죠.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쥐나 경련을 예방하며 박 씨가 자주 겪던 야간다리 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주쯤 후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쥐가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덜 뻣뻣해요. 혹시 그 오트일 덕분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는 커피의 카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니까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바나나 하나를 꼭 드세요. 바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세포막의 전이를 안정시켜 근육 경련을 막고 신경과 근육의 협을 유지시켜줍니다. 60세 이후의 사람들, 특히 인제 복용자나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부족해 다리가 떨리거나 저리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점은 하나였습니다. 빈속의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 후 15분쯤 혹은 오트엠이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저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거의 2배 많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카제인 캐스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작은 컵 한 개로 약 17개의 단백질, 류신, 비타민 D, 칼슘을 얻을 수 있어 뼈 밀도와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요거트나 치즈로 20개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한 노년층은 6주 만에 다리 근육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박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조금 넣어보세요. 항산화 효과로 근육염증이 줄어듭니다. 한 달쯤 지나 박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팡이 없이 공원을 걸을 수 있어요. 마치 10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그의 눈빛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섞인 눈빛.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도 헬스장도 아닌 단지 올바른 아침 식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꾸준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삶은 달걀 하나, 오트밀 한 그릇, 요거트 한 컵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다리 회복제입니다. 그 후는 박 씨에게 한 가지 음식을 더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바다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연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먹어도 연어는 오메가3, 비타민 D, BCB 그리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제공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손상된 근육 섬유를 회복시켜줍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연어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30-40% 낮다고 합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연어는 튀기지 말고 올리브유로 가볍게 구우시거나 찜으로 드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C가 풍부해서 다리 근육 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그 식단을 회복의 아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박 씨는 다리 힘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하고 통증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몸은 우리가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면 스스로 자유를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단 몇 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습관들, 즉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60세 이상 모든 환자에게 꼭 가르치는 습관입니다. 식단을 조정한 뒤 박성민 씨의 다리는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식습관을 바로 잡은 건 첫걸음일 뿐이에요. 진짜로 다리가 건강해지려면 아침마다 몸을 올바르게 깨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또 운동하라는 거죠?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운동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단 몇 분이면 됩니다. 공원에 나갈 필요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몇 분이 다리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저는 이것을 60세 이후 꼭 해야 할 아침의 5가지 황금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환자에게 아침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습관. 듣기엔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미네랄 소금을 살짝 넣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거나 일어설 때 어지러운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죠. 따뜻한 물 250ml에 자연 미네랄, 소금 1, 오작은 술, 켈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섞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고 순환을 자극하며 신경과 근육을 안정시켜 쥐나 근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사실 그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다리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근육 섬유 하나하나가 산소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아침 충분히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한 사람은 어지럼증, 균형 상실,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물 한 잔을 마신 뒤로 해야 할 일, 3분간의 다리 활성화 동작입니다. 복잡한 운동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똑바로 서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50cm 정도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양쪽 5회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신경 근육계를 깨우고 균형감과 협력을 빠르게 향상시킵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발목, 종아리, 엉덩이의 작은 근육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밤새 쉬고 있던 근육을 깨우는 효과가 있죠. 한국노인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 3분 루틴만 매일 실천해도 낙상 위험이 약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작은 습관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혈액이 아직 뇌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하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면 10초만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 다음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박 씨는 이 조언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요.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풀고 나서야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몸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깨어나면 다리 근육에 충분한 혈류가 전달되고 저림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습관. 아침 햇살을 들이마시세요. 저는 박 씨에게 창문을 열거나 가능하면 발코니에 나가서 5분만 햇빛을 쬐라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비타민 D는 신경 근육 시스템의 반응성을 높여 손발의 반사와 균형을 향상시켜줍니다. 단 50분이면 충분합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엔 커피 마실 때만 창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햇살을 맞으며 따뜻한 물을 마셔요. 왠지 마음도 느긋해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느림이 몸을 치유하는 힘이에요. 다섯 번째 습관.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기상 후 너무 오래 공복 상태로 있지 마세요. 아침을 오래 미루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근손실이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면 삶은 달걀 하나, 반 개의 고구마 혹은 작은 컵의 그릭 요거트라도 꼭 드세요. 이런 작은 간식이 근육 합성을 깨우는 신호가 되고 몸이 스스로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걸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아침을 2시간만 늦춰도 수년 뒤 근손실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몇 달 뒤 재진 때 박 씨는 곧은 자세로 밝은 얼굴을 하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몇 가지 동작을 한 다음 아침을 먹습니다. 이젠 다리도 튼튼하고 기분도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믿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거든요. 건강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의 집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자주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는 노년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돌본다면 세월이 흘러도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겁니다. 가끔은 따뜻한 물 한 잔, 든든한 아침 안기, 그리고 3분의 가벼운 움직임이 70세 인생의 자유를 지켜주는 경계선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건 의존과 자립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즉 하루의 첫 1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박성민 씨가 직접 내 인생을 되살린 음식이라고 부른 작은 비밀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음식이지만 제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단 일주일 만에 다리의 무거움과 저림, 쥐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그 회복의 음식과 제가 60세 이후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성민 씨는 이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뚜껑을 열자 자연소금을 살짝 뿌린 찐 고구마 몇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말한 회복의 음식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이걸 먹고 있는데 이게 제 다리를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소박해서 많은 이들이 시시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아주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고구마 한국에 어느 부엌에나 있을 만큼 친숙한 이 식품에는 오전 내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달콤한 빵이나 흰쌀밥처럼 혈당을 갑자기 치게 하지도 않죠. 고구마에는 또한 칼륨,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C가 들어있어 다리 쪽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 근육작용을 지원하며 근육경연과 피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밖에 설명했습니다. 폭신하게 찐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아침에 피로를 막아주는 느린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자, 여기에 자연 미네랄 소금을 조금 곁들이면 아연, 구리, 철, 미량, 칼슘 등 80가지가 넘는 미량 미네랄을 더하게 되어 근육 수축과 전해질 유지를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면 무조건 혈압을 올린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제소금입니다. 켈틱시 솔트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자연 해염은 혈관 내막의 압력 균형을 돕고 세포 내 수분을 잡아주며 금경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식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쪽에 미네랄 소금을 살짝 뿌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과 함께 드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이 지나 그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다리가 더 이상 얼하지 않아요. 걸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 같은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긴 밤을 보낸 뒤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 있고 근육 속 글리코겐도 고갈돼 있습니다. 소금을 살짝 곁들인 찐 고구마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깨우며 근육의 유연한 수축기관에 필요한 미량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프랑스 미네랄 영양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90일간 아침 식사에 고구마와 미네랄 소금을 포함했을 때 균형 유지 능력이 40% 향상, 낙상은 거의 50%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리를 시동거는 아침이라고 부릅니다. 소중한 건 거창한 메뉴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올바른 음식을 고르는 그 순간 당신은 몸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하게 시작하자. 저는 박식에 말했습니다. 보시죠.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와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햇살을 들이마시고 가벼운 동작을 몇 가지 하고 다리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선생님이 스스로 만든 최고의 처방이에요.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였군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지내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노년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과 올바른 안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누구도 약해질 운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나약함은 선택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할지 아니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동작 몇 가지로 몸을 깨우고 영향이 채워진 아침을 먹으며 여전히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뜻을 몸에 전할지 그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면 머지않아 다리에 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유도 커집니다. 건강한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치료를 마무리하던 날 박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제 다리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매일 아침 단지 걷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 그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굳건한 사람의 모습.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네랄 소금을 살짝 넣은 따뜻한 물 한 잔. 달걀 오트밀 그릭 요거트 또는 고구마가 있는 아침. 매일 3분의 가벼운 움직임, 5분의 1은 햇살.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약속.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아침 한 끼의 변화가 그들의 다리를 앞으로 수년간 더 든든하게 지켜줄지 모릅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